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 네네. 저희가 사실 1심 선고 때 정치 시그널 시간 이제 번외편으로 했던 때 그때 의원님이 출연해 주셨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예, 예. 그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주셨었는데 네, 예. 오늘 2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? 그러니까 2심이 어떤 뭐 1심 결과를 바꾸려면 항소심 와서 뭔가를 좀 심리를 하면서 새로운 증언이 나오거나 뭐 증거가 나오거나 사정 변경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. 예. 별로 그런 게 없어서 저는 1심 결과 그대로 그냥 선고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. 1심대로라면 그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요. 피고인 항소 기각의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예. 근데 아까 윤희석 전 대변인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지 않겠다라고 예, 예. 하면서 이게 통상적으로는 형량의 변경이 없을 때 안 낸다면서요. 뭐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이제 되나요? 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언론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자료를 내는 건데 통상은 네. 설명 자료를 뭐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내는 게 당연하겠지만 별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안 낸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예. 결국에는 뭐 1심 결론이 뭐 별로 안 바뀐다 하는 그런 좀 언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. 뭐 물론 뭐 너무 과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예.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보여지네요. 근데 또 이 서울고법 오늘 재판을 담당한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는 네. 보통은 1심과 2심 결과가 뒤바뀔 때 안 내왔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런가요? 예, 통상 경향이 그랬대요. 예. 저희가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의미 해석을 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? 아니면 그냥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?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네. 정말 어떤 언론과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. 뭐 안 내도 그만인 자료인데 그래도 뭐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내왔죠. 그런데 결론이 바뀌는 경우에 안 냈었다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. 예. 예. 판결문을 보고도 이해하기 쉽다면 사실 설명 자료가 굳이 필요는 없을 수 그렇죠. 있으니까. 예. 예.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제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그리고 국토부 협박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맞습니다. 있을 것 네네. 같아요. 근데 먼저 1심에는 이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얘기를 했고 예.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거는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 사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던데 예. 이게 2심 재판부가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가요?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는 부분이 일단은 무죄가 났죠. 예. 막 났었고 네. 그리고 이제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사실이 없다 한 거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고요. 또 이제 국토부 협박 관련된 유죄가 선고됐었는데 그 1심 판결을 보면 그 골프 친 사실이 없다 하는 그 발언 내용이 이제 그 골프 치는 장면 모습의 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예. 했거든요. 단체 사진 중에 이제 골프 멤버로 보이는 뭐 그렇습니다. 그런 사진. 예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에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과 같은 취지고 그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다 이렇게 네. 한 부분이고요. 당시에 이제 딱 그 부분만 어떤 배경 설명 없이 봐서는 안 되고 채널 A 때 이제 나와서 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맞습니다. 그 무렵해가지고 골프 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언론 인터뷰들을 몇 차례 했었어요. 아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. 아마 그런 자료들도 검찰에서 다 법원에 제출을 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뭐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진술에 대해서 그거는 골프 친 사실이 없다는 진술로 정리를 한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정리를 했고요. 예.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. 단순히 그 사진을 보고 그 채널 A 출연했을 때 했던 말뿐만이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했던 그렇습니다. 다른 네네. 언론 인터뷰에서는 또 이걸 덧붙여지는 설명이 있었으니까 네, 예. 그게 다 제출이 됐을 거다. 네. 국토부 협박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일단 이게 성남시 자체 결정이었다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을 했거든요. 예. 근데 그 이것도
예, 그 부분도 지금 이제 1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쳤어요. 1심이 2년 2개월 걸렸거든요. 예. 그 국토부 관계된 공무원들 다 나와서 증언을 하고 충분한 심리를 했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도 명확하고 뭐 항소심 와가지고도 그 부분을 달리 뭐 새롭게 증언을 하거나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예. 당연히 유죄 선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시에 이제 그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백현동 용도 변경의 특혜를 준 것이 네. 뭐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다 한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그 발언을 한 장소라든지 이런 게 당시에 그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이었고 이미 유력한 이제 대선 후보여 가지고 그 국정감사장에서 자기가 백현동 사건하고 무관하다는 거를 좀 선전하듯이 예. 말하는 준비를 아주 많이 해가지고 한 말이란 말이죠. 예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뭐 그게 뭐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하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. 예,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유죄라고 보여지고요. 예. 근데 국회 증언감정법 이런 걸 좀 들고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거는 예. 이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발언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. 거기에 기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한 증언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위증의 책임까지도 물었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. 오히려 뭐 공직선거법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할 거면 그럼 그 법에 의거한 위증 예, 책임을 공직선거법 받아야 당연히 된다. 적용이 되는 거고요. 예. 오히려 그런 장소에서 위증까지 한 거기 때문에 양형 요소에서는 더 가중해가지고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. 예. 오늘 뭐 재판부의 판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다른 것들도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. 예. 그 본인 재판도 있지만 뭐 대장동 민간업자의 재판에 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다른 사건도 있는데요. 예.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사법무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무시 행태에 네. 대한 어떤 통계치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재판이 5개인데 예. 그동안 법원 송달을 미수령한 게 26번이고 불출석은 27번을 했고 또 기일 변경 신청만 9번,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2번 정도 해서 예. 이게 통상적으로 형사 재판 이런 걸 할 때 이 정도로 피고인들이 많이 시도하는 방식일까요? 이게? 그럴 수가 없고요. 예. 그럴 수가 없고 사실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에게 송달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? 그러게요. 예, 송달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주거가 부정한다는 뜻이거든요. 예. 사실 실제 재판에서는 한두 번 송달 안 됐던 사람이 법정에 어떻게 나왔으면 당신 왜 송달 안 되느냐, 주거 부정 아니냐, 법정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어요. 주거 부정이니까 예, 도주 예.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죠. 해서 그런데 그것을 수십 번이나 송달 불능이 되게 했다는 것은 일부러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? 시간 끌게 하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정말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기 위한 온갖 수단을 정말 다 쓰고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이제 사법 제도나 절차에 대한 이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잖아요. 더욱 더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 행위가 네. 본인의 정말 처벌을 미루려고 하는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예.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손 얘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예.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뭐 동시 재거론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김민석 이야기죠. 최고위원이 보이지 않는 손 예. 얘기했고요. 정말 좌파스러운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예.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 국면에서 있었던 공수처의 어떤 그 불법적인 수사라든지 또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라든지 예.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파 쪽에서는 절차를 지켜라. 법에 있는 절차대로 왜 하지 않느냐.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고 네.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제 구속 취소로 이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좌파에서는 항상 재판을 하는데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. 뭐 뒤에서 누가 조정한다.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예. 김민석 최고위원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법원의 어떤 그런 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
뭐 이재명 죽이기라든지 뭐 그런 음모론 같은 이야기나 하고 네. 정말 사법 불신만 조장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헌재가 그동안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손 얘기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잡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나온 표현 같은데 그동안 헌재의 어떤 편향성 문제라든지 절차적 흠결을 얘기해 온 거는 국민의힘인데요. 네네. 왜 이제 와서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재판관 구성을 봤을 때는 좀 진보 성향이 조금 더 우세인 걸로 분류를 네, 하는데 예. 왜 민주당이 갑자기 헌재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하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본인들 입장과는 틀린 어떤 결정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예상과 또 다르게 흘러가고. 그렇습니다. 본인들이 또 생각했던 어떤 선고 기일보다도 많이 늦어지고 예.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본인들한테 어떤 불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불리한 이유를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. 다른 쪽으로 결국에는 돌리려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 이러한 것들은 누가 봐도 무리한 탄핵 소추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예.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들은 이제 뭐 헌재의 결정이라든지 사법부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그런 불신만 조장하려는 네. 그런 태세 전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